이제 저와 네 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특히 중요한 건 아무래도 양당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투표율이기 때문에 크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병무 의원님. 네. 점심시간에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31.3%의 사전투표율, 이게 이제 총합이 더해진 건데 일단 2시 현재 56.4%. 그러니까 4년 전보다 3.4%포인트 높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지난번 5일과 6일의 사전 투표율이 그 4년 전보다 4.59%포인트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두 개를 종합한 본 투표율과 종합한 게 뭐 3% 남짓 정도 더 높다는 얘기는 결국 사전 투표율이 그 높아진 만큼도 본 투표율에서는 만회를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니까 본 투표율은 4년 전보다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그럼 본 투표율이 왜 낮아졌을까? 뭐 결국은 뭐 견인 효과가 아니고 분산 효과다. 뭐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사전 투표율이 뭐 투표 1일차, 그 다음 날이 2일차, 그리고 본 투표율이 3일차. 뭐 이런 개념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야가 모두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뭐 투표율이 얼마를 넘으면 우리한테 유리하다 뭐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이미 2012년 대선 때부터 깨지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민주당은 70%가 넘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자기 진영의 그 지지층이 얼마나 많이 투표장으로 가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정확하게 예상하기 어렵죠. 예. 아마 그래서 여야 모두 투표를 독려하는 거는 결국 자기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많이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근데 그 결과는 정확하게 그 분석 자체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이번 투표 결과를 보고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냥 그 4년 전하고 유사하게 또는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투표율로 누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 전지현 변호사님, 네. 앞서 저희가 국민의힘을 취재하는 김호영 기자의 리포트에 따르면 현장 연결에 따르면 지금 국민의힘이 특히 대구 경북 지역 보수세가 강한 대구 경북 지역의 투표율이 낮다. 이걸 국민의힘 입장에서 많이 걱정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양당의 지역적 기반인 어떤 TK와 호남을 비교를 할 때 예.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훨씬 높았어요. 이거는 어떤 정치 고관여층이 많다고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투표장에 가기 위한 투표율을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은 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예. 정권 심판이 주류였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에 대한 분노 아니면 어떤 박빙 지역에서 200석, 야권 200석에 대한 절박감 이런 것들이 투표장으로 가게끔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예. 실제로 서울 같은 박빙 지역이 많은 곳에서 투표율이 높게 나오고 57.3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대구에서 지금 52.7이 나오고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국민의힘이 텃밭이거든요. 이미 누가 당선자로 결정이 우세 지역으로 판명이 난 지역이 많다 보니까는 예. 아무래도 이런 요인이 줄어들어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데 아하. 아직 한 3시간 정도 남았고 예. 투표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당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더 느슨한 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전 변호사 듭니다. 말씀은 대구 경북 지역이 워낙 보수세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선이 아니라 총선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 당선 전국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직 뭐 3시간 남아서 그 투표율이 대구 경북 지역 낮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너무 술렁일 필요는 없다는 전망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뭐 어떤 의석수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시 현재 투표율은 56.4%입니다. 그 아시는 대로 오늘 4월 10일 선거 당일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으면 누가 유리하다, 누가 불리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게 단언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심 각 당은 이런저런 예상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예. 투표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1대 선거가 65%가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선거율 또는 지난 선거율을 넘는 투표율이 나온다면 조금은 좀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 성향분들이 상당히 정치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고 어떤 불리한 이슈가 나오면 투표를 주저하기도 하는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유리하지 않나. 다시 좀 추세를 볼게요. 여선행 정관님. 아까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는 65%라는 표현을 썼어요. 65%가 넘으면 그래도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 추세로 봤을 때 대략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3.4%포인트가 높다.
그러면 4년 전 최종 투표율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손가락을 핥히는 것처럼 66.2%. 그러면 민주당 바람대로 뭔가 지금 투표율은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구조. 이게 지금 속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표율 가지고 선거의 당락을 뭐 예측하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깨졌다. 특히나 뭐 대선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을 때도 민주당이 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간 총선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사례를 볼 때 민주당이 과거 사례를 볼 때 투표율이 높으면은 민주당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는요 60% 넘었는데 민주당이 이겼고요. 2008년, 2012년도에는 46%, 54%를 이제 투표율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는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이 이겼고 2016년, 2020년 그때 58% 그리고 66%였는데 그때는 민주당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결과로는 이게 투표율 가지고 전망치 누가 이길 거냐 승패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총선은 아직까지도 투표율이 높으면은 민주당 계열한테 유리하다. 이게 이제 계속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듯이 65% 이상 넘으면은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지금 이제 가장 이번 선거를 관통하고 있는 정권 심판론 큰 이슈에 호응한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와가지고 투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슈에 반응한 선거가 되면은 민주당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뭐 항상 그렇듯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김진욱 대변인님은 70%선 정도 7, 8% 투표율은 예측 가능한 추세가 지금 돼가는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68에서 69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지난 1992년도 14대 총선 이후로 예. 총선 투표율이 70%를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그 70%가 넘는다면 한 32년 만에 처음으로 그 70%를 넘는 그런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어느 쪽이 유불리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총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세대별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2030 투표율, 또 6070 투표율, 또 4050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는 또 60 이후에 60세 이상의 유권자가 많아서요.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대별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대별 투표율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 예. 이제 투표가 끝난 이후에는 알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결과는 쪽으로 이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의 이제 그 최대 특징이 뭐냐면 심판론입니다. 심판론. 예. 그 국민의힘에서는 2조 심판론을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심판론에 의해서 지금 각 진영의 지지층이 최대한 결집 중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상황이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은 좀 그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예. 아무래도 정권 심판론 쪽에 조금 더 그 영향을 좀 주지 않겠느냐 하는 민주당의 기대감은 지금 아직은 조금 더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저희 뉴스탑10 특집 뉴스탑10 진행하는 중에 제 이제 밑에 제 다리 부분에 지나가는 이제 하단 자막에 보면 매시간 실시간 투표율 각 지역별 권역별 뭐 군 단위 시 단위의 투표율이 나오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서울이 대략 평균치인 56%를 상회하는 정도의 투표율. 다만 앞서 제가 눈에 띄었던 건 대구 경북 지역의 일부 지역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투표율 40%대 투표율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앞으로 투표율의 상관관계 막상 개표투공을 열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좀 미리 점쳐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딱 한 표가 부족하다고 지원유사 때 수차례 강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1% 승부가 각 지역별로 몇 군데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데요, 저 최병무 의원님. 네. 제가 오늘 별다른 뉴스가 크게 없으니까 정치권 뉴스가 투표 당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매 거의 시간마다 투표 동료 SNS를 올리고 있거든요. 어떤 취지라고 받아들이세요?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투표 동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그 전에 이미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사실은 뭐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투표 동료 활동을 꾸준하게 해왔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막판에 윤석열 후보가 투표 동료를 안 했다면
어떤 결과, 혹시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을까,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예. 더군다나 지금 예상컨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투표율이 최종적으로도 낮지 않을까 보이면 그 얘기는 뭐 지역구 당선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을지라도 사실은 정당 투표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잖아요. 그러면 뭐 정당 투표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몇 석 가져갈 것 중에서 뭐 한두 석이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서 아무래도 국민의힘 정당 투표에 국민의 미래를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쪽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투표율이 워낙 높으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그 정당 투표를 이렇게 나눠 갖는다고 할지라도 더불어민주연합으로서는 상당한 그 이득이 된다는 개념이죠.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투표 동료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이제 당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투표 동료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 동료를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라, 뭐 이런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 잠깐 지금 화면이 지나갔는데 불과 1시간도 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오후 1시 52분 투표가 대략 한 4시간 정도 남았을 때도 저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오늘만 해도 5번이 넘은 것 같아요. 투표 동료 메시지, 투표에 나라를 살립니다 라고 하면서 아직 3시간 반밖에 남지 않았고 2시 기준으로 지난 총선 이랬고 이번엔 이렇다. 투표 동료 메시지, 그 본투표 동료 메시지를 수차례 올리고 있어요. 사실 어제 밤으로 거슬러 올라가도요. 전막더님까지 총동원해서 투표 동료 매진해달라 소속 후보 전원에게 마지막 비산 요청을 한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그 본인들의 기호인 일어나서 투표할 시간이다. 모닝콜 형식의 쇼츠 영상, 유튜브 영상도 올렸는데 글쎄요. 전지현 변호사님, 저도 뭐 적지 않게 선거를 특보를 진행해봤고 하는데 그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투표 동료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서요. 그 지난 대선에 0.7% 차이 그 교훈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진짜 0.7% 차이로 아슬하게 이겼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저러는 것 같고, 지금 저게 전 국민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편을 향해서 각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내 쪽으로 마음이 기운 사람 집에 있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너 투표를 하라, 이렇게 독려를 하는 게 보면은 각종 차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밖을 같은 걸로 돌아다니는 거를 보면은 각 당에서 예측을 하는 의석수가 있어요. 뭐 110이 됐건 130이 됐건. 그런데 예. 지금 예측하는 것보다 박빙 지역으로 꼽는 데만 해도 수도권에 55곳, 60곳 뭐 이 정도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건데 예. 그거를 다 이겼을 때, 절반만 이겼을 때, 하나도 못 꿔졌을 때 그 의석 수위가 엄청난데, 박빙 지역이라고 하면은 몇백 표, 몇천 표 차이로 갈릴 수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석이라도 다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 사람한테라도 더 빨리 나가서 투표하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선거일 당일날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내 편을 향해서 SNS로 투표해달라는 얘기밖에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편. 그래서 예. 지금 양 당에서 저렇게 예. 투표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올린 것도 공이 맞나 보면 이재명 대표 SNS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될까요? 본인이 어쨌든 어제인가요? 지난 대선보다 더 절박하다는 메시지도 던졌고, 저기 보면 뒷심부적으로 지난 대선의 본인의 패배 0.7%의 패배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거의 경쟁하듯이 투표 동료 메시지를 저렇게 본인들 SNS를 통해서 각 당 대표들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진짜 이제 불과 몇 시간 남지도 않았습니다. 3시간 정도. 그리고 3시간 뒤면 뭐 지상파의 출구조사, 여론조사, 그리고 채널A가 대표하는 예측조사 결과도 나올 테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개표가 진행되면 본인들의 운명까지 이제 결정될 시간들이 양당 대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독려하는 것 같은데, 다음 화면을 볼까요? 그 여행정관님, 일단 진짜 불과 2시간 뒤면 알려지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오후 5시 30분쯤에 개표 상황실, 다 15분 전쯤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개표 상황실, 결국은 더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선거가 물론 그 지역구 일꾼들을 뽑는 총선이긴 합니다만 자기 대선까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각 당 대표들의 메시지가 그 어느 때부터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또 어떤 표정을 지을지도 많이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표 상황실에서는 아마도 이제 그 무대 앞면에 다 이제 뭐 TV를 놓고 각 방송국의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 화면에 본인의 얼굴도 나와요. 그렇게 됐을 때 각 방송에서 6시 투표 시간이 종료되면은 예. 이제 뭐 어느 당이 몇 사고 할 것이다. 어느 당이 일당할 것이다. 뭐 이런 거 이제 갑자기 발표를 하는데 그때 화면들에 이제 본인들의 표정들이 다 찍히는 거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회관에 개표 상황실을 차려놓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뭐 오후 5시 30분경 이렇게 이제 뭐 오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개표 상황실의 개표 상황을 처음부터 개표 방송을 지켜보지만 상황이 안 좋으면 굉장히 또 늦게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표 방송이 뭐 진행이 되다가 예. 한 1, 20분 정도 있다가 뭐 이겼다고 이제 확신하는 팀에서는 대표가 끝까지 좀 오래 남아 있고 그렇지 않은 뭐 당의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빨리 자리를 떠서 이제 그런 상황도 이제 뭐 여러분께서 오늘 6시 이후에 아마 지켜보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저 눈이 감돌고 있죠. 두 사람의 운명 물론이고 각 당 지금 다 출사표 던진 각 지역구 후보들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뭐 저희 특집 뉴스탑10을 함께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잠겨 있겠죠. 일단 각 당 대표 수장들 오늘 동선은 이렇고요.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오늘 대략적인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청 순서를 알려드리면 밤이 지나서 밤사이 그러니까 내일 새벽 2시 전후 아마 이때 제가 나의 선택 4부 저희 채널의 개표 방송 4부를 진행할 시점쯤에 제가 2시쯤에 윤곽 지역구 개표 결과 윤곽이 드러날 테고 비례대표는 좀 투표함 개봉이 늦습니다. 한 5시쯤 그러니까 내일 아침쯤이면 여기는 또 100% 수가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 오전 새벽 5시 오전 6, 7시쯤에 이 당선자 윤곽이 결정되니까요. 특히 격전지 부분들은 밤을 새는 부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의 격전지들이 분명히 남아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인 현재 2시 현재 56.4%의 투표를 말씀드렸고요. 아마 한 30분 뒤면 오후 3시 현재 투표율도 들어올 겁니다. 그때 저희가 속보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